이 세상에는 불공평한 일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온화하고 착하게 살면서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이 약한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쓴맛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속이 악한 사람들은 결국 더럽고 추한 일을 저지르죠. 그들은 마치 오래 사는 기생처럼 살게 됩니다. 세상에 오늘 이야기와 같죠. 그분은 정말 착한 분이었습니다.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결국 자신의 가까운 사람에게 해를 입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그 이야기 속으로 뛰어들고 싶어 할 거예요. 그 아내에게 혼쭐을 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세부사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리 위이 언 귀신 이야기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트로앤마 엘리 위이 언 채널에서 사랑스러운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야기들에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작은 게임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기회에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며 이제 시작해 볼까요? 악녀가 불행하게도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 위이 언이 이야기합니다. 조연은 김닝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친구, 라오 황장이 채널에 보내준 것입니다. 장 친구가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직접 겪은 분은 장의 삼촌입니다. 그 삼촌을 듀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듀옹 삼촌은 작은 체구였습니다. 병을 앓고 있어서. 그래서 성장하는데 조금 느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똑똑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듀옹 삼촌은 정말 착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든지 도와주곤 했습니다. 장 가족은 모두 삼촌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정말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좋은 것들은 모두 삼촌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장 가족은 정말 특별한 집안입니다. 형제자매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단합합니다. 질투나 다툼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화목한 집안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장 가족은 모두 잘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재산을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모, 삼촌들은 각자 자신의 집이 있습니다. 듀옹 삼촌은 조금 느린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장점은 매우 신중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는 커피숍을 열었고 손님이 많았습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맛있는 음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단골 손님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조금 느린 사람인데 이렇게 잘 해내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는 열심히 배우고 성실하며 손님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그때 가족 모두가 삼촌을 도와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촌의 인생이 이렇게 평온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장은 아직 어렸고 삼촌의 가게에 자주 놀러갔습니다. 삼촌은 조카를 사랑해서 항상 달콤한 음료를 만들어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삼촌은 느리게 이야기했는데 그가 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게에 오는 손님들은 모두 삼촌을 좋아했습니다. 커피숍에 오는 손님들은 모두 그분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단골 손님이 많았죠. 누구나 가게에 오면 다 붙잡히죠. 사람들이 다른 가게로 가는 법이 없어요. 집에서는 할아버지가 제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불쌍했으니까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자주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거 가져가. 혼자서 잘해. 듀옹은 좀 멍청하니까.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해.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항상 저를 더 챙겨주셨어요. 다른 분들은 아무도 질투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마음을 모아 저를 사랑했죠. 그래서 가족의 정이 넘쳤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듀옹을 사랑하셔서 특별한 땅을 약속하셨어요. 어떤 집을 지을지 이야기하셨죠. 그때 모두가 듀옹이 따뜻한 집을 갖기를 바랐어요. 누군가 함께 해주기를 바랐죠. 그리고 어느 날이었어요. 듀옹의 가게에 한 여자가 자주 와서 음료를 마셨어요. 그 여자는 정말 예뻤어요. 그리고 순한 모습이었죠. 자주 놀러 오곤 했어요. 그리고 듀옹은 장사를 했죠. 빠르게 계산하고 조심스럽게. 가게는 잘 돌아갔어요. 이 여자를 키엔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듀옹은 키엔이 예쁘고 능력도 있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좋아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알아갔죠. 그리고 듀옹은 결혼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듀옹이 집에 돌아와서 결혼 준비 이야기를 하니까 가족 모두가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가족이 걱정했던 사람이 이제 곧 가정을 이루게 되니까요.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처음에 이 여자는 정말 능숙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게에 와서 종이도 만들고 계산도 하고 청소도 했어요. 모든 걸 잘 해냈죠. 손님이 더 많이 오게 되었어요. 가게는 더 잘 되었습니다. 듀옹은 그래서 퀴엔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믿게 되었어요. 그때 듀옹의 눈에 퀴엔은 하늘이 준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처음에 그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그건 7점이에요.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고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퀴엔은 처음부터 계산이 있었어요. 그녀는 그냥 능숙한 게 아니었어요. 듀옹이 퀴엔을 눈여겨보게 되었을 때 할아버지도 기뻐하셨어요. 이제 할아버지는 아들이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는 걸 보니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할머니와 다른 친척들도. 그러니 모두들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이제 할머니가 퀴엔과 마주하니 다른 친척들과도 마주했죠.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아마 퀴엔 때문이겠죠.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그녀는 믿을 수 없었죠. 할머니는 예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사람의 얼굴을 보고 마음을 읽는 걸 잘 아셨죠. 할머니는 퀴엔을 보며 광대뼈가 약간 높고 눈썹은 날카롭고 입술은 조금 얇다고 느꼈어요. 이건 꼭 말씀드려야 해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을 보고 마음을 판단하는 건 사실 매우 편협한 시각이에요. 항상 맞는 건 아니니까요. 선악은 마음에 달린 것이지 얼굴에 달린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할머니의 직감은 그녀에게 경고했어요. 듀옹이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 어떤 일이든 겪게 될 거라고. 하나는 운명이 비슷하고 또 하나는 속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는 계속 걱정했어요. 마음이 편치 않았죠. 하지만 그때 듀옹은 퀴엔을 너무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는 반드시 결혼하겠다고 결심했죠. 할머니는 그의 결심을 보고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많이 고민했어요. 결혼하면 듀옹이 슬퍼할까 걱정했고 결혼을 허락하면 또 걱정했죠. 할머니는 그 걱정을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그를 위로했죠. 할머니는 항상 멀리 내다보았어요. 요즘 여자들은 차갑고 힘든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할머니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듀옹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니까. 누군가 그를 사랑해준다면 그건 복이죠. 할머니는 더 이상 요구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놓았죠. 할아버지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친척들은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갔어요. 어떤 이들은 말했죠. 퀴엔이 너무 영리하고 차가워 보인다고. 듀옹이 순해서 괴롭힘을 당할까 걱정했어요. 또 어떤 이들은 그냥 내버려 두자고 했죠. 그녀가 듀옹을 사랑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뭐라고 하든 결국 듀옹의 뜻을 따라야 했어요. 이제 모두가 듀옹을 사랑하고 그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죠. 그 사랑은 결국 이후에 닥칠 재앙을 위한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듀옹을 걱정하며 퀴엔이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퀴엔이 정말 열심히 하는 걸 보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흐뭇해하셨어요. 커피숍에서 일해요. 퀴엔은 정말 깔끔하게 일해요. 많이 도와주기도 해요. 그래서 할머니도 다시 생각해보셨어요. 내가 잘못 보고 있나? 사람이 그렇기도 하죠. 얼굴이 나쁘다고 꼭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니 할머니도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죠. 결혼을 허락했어요. 결혼식도 잘 치러졌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이제 퀴엔은 이모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이모는 집에서 여러 가지 일을 잘 해냈어요. 하지만 점점 변해갔어요. 성격이 바뀌었어요. 일하는 방식도 바뀌었죠. 이모는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는 걸 더 좋아했어요. 계속 커피숍에 나가고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커피숍에 나간다고 했죠. 이모는 커피숍에 거의 가지 않았어요. 주로 친구들을 만나고 놀기만 했어요. 신나게 놀고 집에 돌아와서는 밥 먹고는 그냥 자버렸어요. 모임이 오면 이모는 피곤하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그걸 보고 다른 이모들에게 속삭였죠. 결혼 전에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모든 게 변해버렸어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듀옹은 슬퍼하고 있어요. 듀옹은 아내를 사랑해요.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는 참지 못해요. 집안도 어쩔 수 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죠. 몇 달이 지나자 듀옹이 말했어요. 집을 짓겠다고. 할아버지가 땅을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할아버지도 동의하셨어요. 듀옹과 이모가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집도 잘 지어졌고 정말 예뻤어요. 지은 후에는 따로 살게 되었어요. 따로 살게 되자 이모는 더 여유로워졌어요. 이모는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을 고용했어요.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죠. 커피숍에 나가는 것도 줄어들었어요. 주로 놀러 다니기만 했어요. 듀옹은 착한 사람이니까요. 집도 여유가 있었고 아내를 사랑했어요. 아내가 힘든 일을 하지 않게 해주었죠. 이모가 원하는 건 듀옹이 다 들어주었어요. 이렇게 되니 점점 듀옹이 걱정스러워졌어요. 착한 남편이 이런 아내를 만나다니. 여기까지 오니 듀옹이 안쓰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듀옹을 걱정해주고 있죠. 온화한 남편이었는데 그런 아내를 만나다니. 그저 놀기만 하더라. 남편을 집에 데려오지도 않고. 이건 정말 문제가 있어. 듀옹은 그런 걸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 지금은 그를 사랑하고 아내를 데리고 놀러 다니고 듀옹은 항상 밥을 따로 챙겨두고 따뜻하게 데워서 먹으라고. 아내는 피곤하다고 하더라. 듀옹은 누워있으라고 하고 다리도 주물러줬어. 아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참아줬지. 듀옹에게 퀴엔을 구하는 게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했어.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몰래 해치고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지. 그리고 할머니는 듀옹과 퀴엔이 결혼한 지 오래되었는데 아이가 없다고 걱정했어. 그날 할머니가 물어봤지.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아이고, 우리 젊은데 왜 이래. 엄마는 손주 걱정하셔. 천천히 아이를 가질 수 있지. 그가 뭐 얻는 게 있겠어. 지금은 경력에 집중해야지. 심장이 안 좋으면 할머니가 듀옹에게 말했다. 아들아, 부부가 결혼하면 아이가 있어야 해. 아내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해. 그냥 두면 걱정이야. 엄마가 진짜로 말했어. 그냥 놀게 두면 안 돼. 그렇게 되면 큰일 나. 듀옹은 엄마 말을 잘 들었어.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아이를 낳는 얘기를 했지. 그런데 그 말이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어. 그게 아내가 듀옹을 해치기 위한 핑계가 될 줄은.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알게 될 거예요. 소름이 끼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 듀옹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 병원에 실려갔지. 급하게 입원했어. 그런데 입원할 때는 토하면서 피를 흘렸어. 이런 상황이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지? 그날 듀옹이 입원했을 때 온 가족이 병원으로 뛰어갔어. 모두 손발이 떨리고. 지금 듀옹은 회복 중이야. 갑자기 이렇게 아프다니. 부모님은 울고 친척들은 허둥지둥 뛰어다니고 온 가족이 듀옹을 걱정했어. 그런데 한 사람만 없었어. 여러분, 누군지 맞춰보세요. 맞아요. 듀옹의 아내만 병원에 없었어. 병원에 혼자 있는 건 정말 외롭습니다. 몸이 약해져 가고 있어요. 의사에게 진찰받았더니 중독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상한 건 무엇을 먹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듀옹은 별로 먹은 게 없다고 했어요. 집에서 만든 밥이요. 매일 물도 잘 마셨고요. 그런데 갑자기 중독이 된 거예요. 가족 모두 혼란스러웠습니다. 아, 이걸 잊고 있었네요. 입원하기 전부터 듀옹은 약해져 있었어요. 그때 자주 피곤하다고 했죠. 음식도 많이 못 먹었고요. 원래 몸이 약했으니까요. 그래서 가족들은 듀옹이 과로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힘들다고 생각했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듀옹이 피를 토하고 입원했을 때야 비로소 알게 되었죠.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런데 화가 나는 건 여러분. 둘째 날 퀴엔이 들어왔어요. 그냥 슬쩍 보고 갔어요. 전혀 돌보지 않았죠.
조금 앉았다가 돌아갔어요. 남편을 혼자 두고 간 거죠. 남편이 이번에 피를 토하는데 그녀는 태연하게 행동했어요. 누가 봐도 화가 나죠. 가족들은 번갈아 가며 듀옹을 돌봤어요. 그녀는 계속 멀리 있었고요. 듀옹은 병원에 일주일 있었어요. 그 후에 듀옹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몸은 어릴 때부터 약했어요. 내장도 건강하지 않았고요. 이제 중독까지 겹치니 버틸 수가 없었죠. 의사가 말하길 독소가 서서히 스며든다고 하더군요. 모든 내장에 퍼져나갔어요. 듀옹은 계속 피를 토했어요. 그리고 점점 약해졌죠. 너무 약해져서 결국 떠났어요. 고통 속에서 떠났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마지막 날 듀옹은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정말 약해졌죠. 그런데도 가족들에게 웃으려고 애썼어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괜찮다고, 아버지. 내가 건강해지면 물도 만들어 드릴게요. 듣는 사람 모두 눈물이 났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듀옹은 다른 사람들을 걱정했어요. 자신의 운명에 불평하지 않았죠. 가족들이 그의 곁에 앉아 있었고 눈물이 가득했어요. 듀옹이 세상을 떠났어요. 가족들도 물어봤죠. 정확히 어떤 독에 중독된 건지. 의사도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의사가 몇 가지를 언급했죠. 한약에 들어있는 것 같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독성이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몸은 약해. 계속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오래되면 독소가 쌓이게 돼. 그러다 보니 결국 드러나게 되지. 그때 가족들은 그저 마음 아파할 뿐이었어. 누구도 그가 해를 입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지. 아무도 그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그냥 듀옹이 운이 나쁘고 힘든 줄만 알았지. 그가 진실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 리가 없었어. 듀옹은 그렇게 사라졌어. 집으로 데려가 장례를 준비했지. 그런데 그때 키에는 집에 없었어. 남편이 죽었는데 아내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 내가 말했잖아.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미친 듯이 화가 났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 그 악마는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느꼈어. 이런 사람은 없지. 남편이 죽었는데도 그 얼굴을 보지 못했어. 키엔이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얼굴은 너무 평온했어. 눈물 한 방울도 없었고 슬픔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 그 얼굴을 보니 정말 화가 나더라. 한 사람이 있었어. 집안에. 우리가 잠시 그 사람을 주인이라고 부르자. 그 여자는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어. 키엔이 집에 발을 들이자마자 소리쳤지. 너는 2에서 3일 어디 갔던 거야? 이 세상에 너 같은 사람이 또 있냐? 너 같은 아내가 또 있냐? 남편이 죽어가는데 너는 신경도 안 쓰고 이제 남편이 죽었는데도 여전히 태연하네. 너는 인간이 아닌 악마야. 그렇지? 키엔. 내가 솔직히 말할게. 너처럼 사는 건 개보다도 못해. 그게 바로 현실이야. 그런데 키엔은 조용히 있었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조용히 들어가서 듀옹의 물건을 챙겼지. 그리고 나와서 장례를 도왔어. 그때 모두는 키엔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 침묵 뒤에는 이유가 있었어. 듀옹의 장례식이 진행될 때 사람들이 키엔이 테이블 옆으로 피하는 걸 보았어. 남편을 위해 빨리 태우려고 하면서도 떨고 있었지. 얼굴은 약간 창백하고 눈은 멍하니. 그때 모두 키엔이 귀신이나 죽은 사람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했어. 아무도 키엔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녀가 그 죽음을 초래한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지. 그리고 듀옹의 장례가 끝난 후 가족이 모여서 듀옹이 남긴 재산에 대해 이야기했어. 그를 위해 향과 과일을 준비할 방법을 논의했지. 그리고 어떻게 되었냐고?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모두가 놀라게 되었어. 듀옹의 모든 재산이 키엔의 이름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언제부터인지 아무도 몰랐어. 할아버지가 주신 그 땅 집이 완전히 키엔 이름으로 넘어갔어. 그때 가서야 집이 이해했겠지. 듀옹 아저씨, 좀 느리게 생각해봐. 그래서 키엔이 언제 아저씨 이름으로 바꿨는지 모르겠어. 아내를 사랑하니까 뭐든지 해주고 싶었지.
아저씨 어머니는 정말 화가 나셨지만 어쩔 수 없었어. 법적인 서류가 다 있으니까. 근데 키엔의 얼굴은 너무 태연했어. 여러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딘 아줌마는 너무 화가 나서 키엔에게 왜 이름을 바꿨냐고 직접 물어봤어. 너는 다 차지할 생각이냐? 아줌마는 정말 태연하게 대답했어. 어머, 언니 너무 웃겨. 이건 남편의 재산을 내 이름으로 바꾼 거야. 내가 언니에게 물어봐야 하냐? 나는 언니를 오래 지켜봤어. 그 말을 듣자마자 가족 모두가 놀랐어. 서류에 대해 말하자면 키엔이 맞아. 키엔이 잘못한 건 없어. 아저씨가 자필로 서명했으니까 모두가 알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키엔은 아저씨를 속였고 유혹했어. 하지만 알았다고 해도 뭘 할 수 있었겠어. 정말로 이야기를 하면 기가 막혀. 한 사람의 순진함이 가족의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어. 서류 하나로 외부인이 재산을 다 빼앗아갔어. 그리고는 목숨까지 잃게 만들었지. 법은 아무것도 못해. 키엔은 명백한 서류를 가지고 있었어. 그 무력감, 정말 쓰라린 감정이야. 듀옹은 세상을 떠난 지 4개월이 지났어. 그때 키엔이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소문이 돌았어. 그 남자친구는 듀옹이 살아있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고 해. 세상에 그 소리를 듣자마자 모두가 분노했어. 결국 퀴에는 오래전부터 듀옹을 배신했어. 다시 생각해보니 퀴에는 정말 교활했어. 왜냐하면 그녀는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거든. 퀴엔이 자주 외출하며 엄마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지. 사실은 그녀의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 거였어. 퀴엔은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듀옹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어. 그리고는 서서히 듀옹을 해치려고 했지. 모든 것이 하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야. 그 계산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 맞지? 그리고 퀴엔은 집을 팔기 시작했어. 듀옹이 할아버지에게 받은 그 땅 위의 집을. 몇몇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퀴엔을 찾아갔어. 이 집은 아저씨의 집이고 할아버지가 준 땅이니까 팔 수 없어. 그런데 퀴엔은 서류를 꺼내 보였어. 서류에는 퀴엔의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었어.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그만하자. 이제 아저씨에게 팔아줘. 아니, 아저씨가 돈을 주고 사겠다고. 듀옹은 이 집과 땅을 정말 소중히 여겼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겠어? 가족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큰일이야. 퀴엔도 알아야 해, 맞지? 할머니도 그 사실을 아셔야죠, 그렇죠? 하지만 아니야, 할아버지는 안 받아들이셨어. 할머니는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비싸게 부르셨어. 가족 모두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 듀옹이 누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 풀이 자라지도 않았는데 아내가 집을 팔았어. 남편의 친척들에게도 가격을 부풀렸어.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서 싸우고 싶어 했지만 뭐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 싸운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었고. 그런데 이상한 건 여기서부터야, 여러분. 그 집이 팔리기 시작했어. 그런데 한 사람이 찾아왔어. 한 바퀴 돌고 나서는 마음이 바뀌었고. 처음에 오면 모두들 마음에 들어했어. 집이 예쁘다고 칭찬했지.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어느 날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있었어. 조금 젊은 사람도 있었고. 올 때는 집을 칭찬했지. 아, 정말 마음에 들어.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몇 걸음만 가도 얼굴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어. 얼굴이 창백해졌지. 그때의 추위가 온몸을 감싸는 느낌이었어. 집을 다 돌아보기도 전에 그 사람은 도망쳤어. 아, 더 이상 안 사겠다고. 그리고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지. 뒤돌아보지도 못했어. 나중에 그 사람이 이야기했어. 그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문을 지나자마자 숨이 막힌다고 했어. 그리고 몸이 오싹해졌지. 땀이 나는데도 차가웠어. 정말 불편했어. 그 사람은 확신했어. 이 집에는 영혼이 있어. 집안에 귀신이 있다고. 그 집에 가면 모두가 싸우기 시작했어.
소문이 퍼지면서 아무도 집을 사려고 하지 않았어. 결국 아무도 사러 오지 않았고 돌아보지도 않았어. 그때는 그 집에 있는 귀신이 바로 듀옹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어. 그리고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었어. 여러분.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은 모두 그랬어. 어떤 사람은 마당에 들어서자 이미 추위를 느꼈어. 들어가기도 두려웠지. 어떤 사람은 거실까지 들어갔어. 그러면 기 옆에서 누군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지. 무서워서 도망쳤어. 어떤 사람은 그림자 하나를 봤다고 했어. 집 구석에 서 있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아무것도 없었어. 집 구석에 서 있어. 하지만 자세히 보니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계속됐어. 이 사람 저 사람 다 떠들었지. 그 집은 항상 귀신이 나오는 집으로 유명해졌어. TM 응우엔 나오는 아무도 안 사갔어. 정말 화가 나. 하지만 TM은 진짜 이유를 말할 용기가 없었어. 왜냐면 TM도 무서워서. TM은 집에 뭔가 있는 걸 알고 있었어. 집을 팔 수가 없었어. TM은 더 이상 팔 수 없었지. 그리고 그날 TM은 그 남자를 데려와서 같이 살게 했어. 공식적으로 살게 된 거지. 아무도 그들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어. 이때 모든 사람들이 싫어했어. 친척들이 와서 장례식에 참석했지. 그리고 나서도 돌아갔어. 그냥 화가 나게 할 뿐이었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듀옹이 죽었어. 서류는 이미 할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 할머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지. 그리고 그 남자.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 그 남자는 집에 살지 않았어. 첫날 밤 그가 집에 들어왔을 때 사건이 시작됐어. 듀옹의 재단. 갑자기 꽃이 하나 떨어졌어. 그리고 재단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내가 말했지, 그 두 사람은 깜짝 놀랐다고. 그 남자는 정말 무서워했어. 그는 귀신 같은 건 믿지 않았거든. 그는 또 하룻밤 더 버티기로 했어. 그 밤에 편안하게 자고 있었어. 그러다 갑자기 힘이 느껴졌어. 내가 말했지, 그의 두 다리가 뒤로 젖혀졌다고. 정말 세게. 그는 혼을 느꼈어. 눈은 뜰 수가 없었지. 마치 누군가 눌러서 그런 것 같았어. 그는 흐릿하게 보였어. 하나의 그림자. 거기 서 있었어.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어. 내가 말했지, 그 밤에 발이 저린 건 다르다고. 사람들은 보통 저주를 받았다고 말해. 귀신이 그를 괴롭혔던 거야. 그 남자는 정말 용감했어. 그런 일을 겪고도 바로 떠나지 않았어. 그는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왔어. 아마 그 집이 아쉬웠던 거겠지. 하지만 아쉬워도 듀옹은 가만히 두지 않았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듀옹의 차가 남아있었어. 그래서 그가 그 차를 타고 갔지. 그 남자가 그 차를 타면 내가 말했지, 그는 계속 넘어졌다고. 길에서 차를 몰고 있었어요. 갑자기 차가 꺼지더니 부딪혔어요. 다행히 그때 다른 차가 없어서 큰일 나지 않았어요. 하나가 있다면 그분이 아내와 함께 있었어요. 세상에, 정말. 그분이었어요. 그분은 커피숍에 가서 친구들과 이야기했어요. 다들 함께 공부했죠. 매번 그 차에 오를 때마다 그분의 몸이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어요. 두 손잡이가 굳어버렸어요. 그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그분의 차를 빼앗은 것 같았어요. 그 정도라면 누가 감히 타겠어요. 결국 그분이 제 차를 돌려줬어요. 그 집에서 겨우 3일 지냈어요. 그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모두들 도망쳐버렸어요. 곧바로 돌아보지도 못하고. 정말 무서웠어요. 그분도 도망쳤어요. 신령도 그 집에 혼자서는 못 있었어요. 거의 집에 오지도 않았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아내가 다른 집을 세워서 그분과 함께 살고 있었대요. 그 집은 그냥 잠가두고 있었어요. 아무도 듀옹을 위해 제사 지내러 들어갈 수 없었어요. 가족들이 그걸 정말 환하게 여겼어요. 듀옹이 세상을 떠나고 제사도 제대로 못 지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TM에게 전화를 했어요. 할머니는 그만큼이라도 사겠다고 하셨어요. 그 집을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었어요. TM은 전기를 팔러 갔어요. 그냥 두면 아무도 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게 팔기로 했어요. 그렇게 TM은 돈을 챙겼어요. 그때서야 가족이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듀옹의 커피숍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TM도 놀랐어요. 언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었어요.
그 집을 아우라고 부르기로 해요. 아우가 와서 제사를 챙기기로 했어요. 듀옹을 위해 제사를 지내기로 했어요. 그때부터 그 집이 다시 따뜻해졌어요. 신기하게도 아우가 제사를 챙기기 시작한 이후로 그 집에서는 더 이상 무서운 일이 없었어요. 한번 아우가 말했어요. 아마 듀옹이 가족이 돌아와서 챙겨주는 걸 보고 기뻐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져서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던 거죠. 그때 듀옹은 집을 차지한 사람들만 괴롭혔어요. 가족에게는 그럴 수 없었겠죠. 그렇게 생각하니 듀옹이 참 안타깝게 느껴져요. 아우는 매일 그곳에 가서 매일 저녁도 함께 차려줬어요. 아우는 재단과 대화하는 걸 좋아했어요. 마치 듀옹이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두 친구처럼 지냈어요. 아우가 이야기하면 듀옹은 집안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정말 그 아우가 듀옹을 위해 마음을 쏟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지양이 너를 걱정해주니 마음이 따뜻해지네. 적어도 듀옹 곁에는 가족이 있었어요. 예전처럼 혼자 버려진 집은 아니었죠. 모든 일이 거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몇 달 후 TM이 돌아온다고 소식이 왔어요. 그런데 돌아온 모습이 정말 처참했어요. 앞으로 나가서 할아버지께 사과했어요. TM은 예전엔 정말 아름다웠는데 얼마나 변했는지. 지금은 할머니처럼 초췌해 보였어요. 사람들은 얼굴이 파리해지고 옷차림도 엉망이었어요. 예전의 그 귀여운 모습은 더 이상 없었죠. 이웃들이 TM의 그 모습을 보고 모두가 비웃었어요. 이건 분명히 업보예요. 그리고 TM은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자신이 속았다고. 그 남자에게 속아서 이상한 약을 먹게 됐다고. 그래서 그 남자를 따라가게 된 거죠. 결국 그 남자에게 돈과 재산을 모두 빼앗겼고 지금은 빈털터리예요. 그 남자도 이미 떠나버렸어요. TM은 부탁했어요. 오래된 집이라도 새를 얻고 싶다고. 오래된 집에서라도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듀옹을 위해 제사를 지내고 싶어서요. 지금 TM은 말해요. 자꾸 나를 비난하지 말라고. 나는 살기 힘들다고. 할머니는 그런 말을 듣고 싫어하셨어요. 하지만 TM이 울면서 애원하니 할머니도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할머니는 앉아서 진실을 묻기 시작했어요. 그때 TM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이야기를 듣고 가족 모두가 충격을 받았죠. TM이 말했어요. 할머니가 듀옹에게 주의하라고 했던 그때. TM이 아이를 가지라고 했던 걸 들었다고. 하지만 TM은 아이를 원하지 않았고 듀옹과의 관계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저 듀옹의 재산만 원했죠. 그래서 TM은 계획을 세웠어요. 남자에게 힘을 약하게 만드는 약을 몰래 가져갔어요. 그런 약이 남자를 약하게 만들거든요. 정말로 그런 약이었어요. 6시간이 지나도 12시간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 TM은 아이를 원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가지면 문제가 생기니까요. TM은 듀옹이 약해지도록 천천히 약을 먹이려고 했어요. 아이를 가지지 않게 하려고요. 하지만 TM은 듀옹의 몸이 이미 약하다는 걸 몰랐어요. 그 약 중에 강한 성분이 있어서 듀옹의 몸에 독소가 쌓이게 했어요. 결국 중독이 되어버렸죠. 이런 TM의 계산이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요? TM은 한 번에 듀옹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손해라고 생각했죠. TM은 듀옹이 천천히 약해지도록 선택했어요. 하루하루 지내면서 듀옹이 아픈 사람처럼 보이게 했어요. 듀옹이 죽었을 때 모두가 듀옹이 약해서 죽었다고 생각했죠. 병이 나서 간 거라고. 그리고 TM은 모든 재산을 챙겼어요. 이 여자는 정말 뱀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TM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약을 가져왔을 때 많이 먹으면 아이를 빨리 가질 수 있다고 말했어요. 나는 아이를 빨리 갖기 위해 한약을 많이 먹으라고 했어. 내가 말했잖아. 의심할 필요 없어. 결국 내가 그를 해쳤어. 그에게 죄를 지었어. 내가 여기까지 말하는 건 다 먹는 거야. 모두들 무서워하고 있어. TM이 또 이야기했어. 그가 돌아가신 후 그는 정말 신령스러웠어. 그는 자주 돌아왔어. 매일 밤 TM은 그 집에서 그가 왔다 갔다 하는 발소리를 들었어. TM은 무서워서 집을 팔고 싶었어. 하지만 TM은 숨겼어. 누구도 팔 수 없었어. 왜냐하면 누구든지 가면 느낄 수 있었거든. 집안의 기운이.
그러다 사람들이 그 집에 귀신이 있다고 소문을 퍼뜨렸어. 결국 그 발소리는 정말 무서웠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치 듀옹이 살아있을 때의 걸음걸이 같았어. 띠엠은 밤마다 그의 기침 소리를 들었어. 그 기침 소리는 그가 병원에 누워있던 때와 같았어. 내가 말했잖아. 띠엠은 정말 무서워서 듣기 힘들었어. 어느 날 자정에 띠엠이 잠에서 깼어. 그때 그의 그림자가 침대 끝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 띠엠이 소리 지르자 그 그림자는 사라졌어. 내가 말했잖아. 띠엠이 이렇게 큰 죄를 지었으니 어떻게 사람들의 혼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겠어, 여러분. 맞지? 그리고 보니 보의 아저씨가 발이 끌렸어. 그의 차는 계속 꺼졌다 켜졌다 했어. 띠엠은 신경 쓰지 않았어. 그때 가족 모두가 농담을 했어. 결국 듀옹은 정말 신령스러웠어. 그는 결코 편안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는 돌아왔어. 그런데 그때까지 가족 중 누가 알았겠어. 띠엠이 자세히 이야기하기 전까지. 모든 일이었어. 띠엠의 결과는 여러분. 띠엠은 재산을 잃었어. 그가 남편을 해쳐서 얻으려 했던 것. 결국 그 모든 것이 보의 아저씨와 함께 떠났어. 완전히. 그날 이후로 띠엠은 삶이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어. 살아있어도 불안하게. 매일 밤 두려움에 떨었어. 내가 말했잖아. 어떤 씨앗을 심으면 그 열매를 거둬. 악한 자에게는 악한 보응이 돌아와. 조금도 틀리지 않아. 띠엠은 듀옹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썼어. 남편을 해치고 남편의 가족을 속였어. 결국 재산은 하나도 지키지 못했어. 사랑하는 사람은 떠났고 건강은 나빠졌어. 띠엠이 받은 것은 오직 두려움과 그 두려움이 평생 따라다녔다는 것뿐이야. 내가 말했잖아. 그 돈은 그렇게 나쁜 방법으로 번 거라고. 그녀는 오래 함께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리고 그 결과도 따라올 거야. 할머니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아프고 분노하셨어. 착한 아들을 생각하면 아프고 주변을 둘러보며 이 악한 여자에 대한 원망이 커졌지. 그리고 그녀의 아이가 아직도 해탈하지 못한 걸 생각하니 할머니는 사랑하셨지. 그래서 스님을 모셔와서 기도를 하셨단다. 듀옹을 위해. 그 기도하는 밤에 할머니는 꿈에서 듀옹이 돌아오는 걸 보셨어. 꿈에서 듀옹이 말했어. 많이 마셨어. 정말 불쌍해 보였어. 하지만 듀옹은 누구도 탓하지 않았어. 그저 할머니에게 부드럽게 말했지. 그리고 나는 절에 가서 경을 듣고 싶어. 할머니를 위해 땅을 되찾고 싶어. 그러면 나는 편안해질 거야. 그리고 더 이상 슬퍼하지 말아줘.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어. 듀옹이 가장 걱정했던 건 복수도 아니었고 재산도 아니었어. 가족을 위해 땅을 되찾는 것이었지. 아버지를 위해. 죽어서도 가족을 걱정하는 듀옹이었어. 마지막 순간까지 착했어, 여러분. 덕을 쌓은 듀옹. 할머니는 그 꿈을 가족에게 이야기하셨고 모두 울었어. 말하자면 듀옹은 해를 입었지만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않았어. 그저 아버지를 위해 땅을 되찾고 싶었지. 그리고 절에 가서 경을 듣고 싶었어. 그 이후로 가족은 듀옹을 위해 제사를 지냈어. 그리고 그의 소원대로 절에서 수행하게 했지. 땅과 집도 가족과 다시 함께하게 되었어. 듀옹도 이제 편안하게 지내고 있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듀옹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많은 사랑과 분노가 느껴져. 착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안타깝고 그 여자는 정말로 잔인했어. 부부가 정말 끔찍했지. 여기서 더는 불평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 사실 나도 더 이상 불평할 이유가 없어. 이야기에서 한 가지를 말하고 싶어.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겨. 하지만 사람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해. 부부 문제, 재정 문제는 조금 더 정신을 차려야 해. 그리고 그런 악독한 것들, 두 사람이 서로를 속이려고 했지. 조만간 그 대가가 올 거야.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아니, 곧 올 거야. 지금은 어때? 도둑이 눈이 밝아.
하지만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퀴엔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볼게. 물론 가족이 그녀를 받아주진 않았어. 정말로 그녀를 부르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야. 그녀가 집에 들어오면 누가 받아주겠어? 지금은 어떻게 된 거지? 없어. 하지만 그녀는 이미 떠났어. 가족도 그 일에 관여하진 않았어. 그냥 그녀를 쫓아낸 것뿐이야. 그래서 그 이후로 그녀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어. 하지만 만약 내가 듀옹의 형제 중 한 명이라면 그녀는 정말로 내가 진짜로 말하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이 떠날 거야. 진짜로 말해. 그녀가 집을 팔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집을 사겠다고 한 사람이야. 내가 팔라고 한 거지. 그녀가 팔려고 했지만 잘 안 됐어. 다른 사람을 찾으려고 했어. 들어와. 내게 돈을 더 내라고. 내가 말할 때 남은 게 없다고. 결국에는 팔게 될 거야. 많은 돈을 쓸 필요도 없어. 맞지, 여러분? 사고. 이름을 내 것으로 바꿔. 우리는 저렴한 집을 샀어. 그녀를 쫓아내. 진짜. 바로 쫓아내. 그런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어. 진짜. 그럼 끝. 그게 내 성격이야. 그러니 이야기는 다 끝났어. 장 이야기 보내줘서 고마워, 강. 너와 가족이 평안하고 건강하길 바래. 듀옹은 지금쯤 편안하게 쉬고 있을 거야. 누가 뭐래도. 그리고 사랑하는 관객 여러분.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구독해주셔서 응원해주세요. 좋아요와 공유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놓치는 일도 없을 거예요. 어떤 이야기든. 알겠죠? 그럼 여러분의 영적인 이야기도 친척이나 친구들과 함께 그들의 동의를 받았어. 그걸 나한테 보내줘. 나는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 거야. 약속해. 그럼 이제 인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